안녕하세요. 그는 한 달 만에 딸을 위한 영어 발음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발음이 몸에 배는 숙련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숙련의 문제는 가급적 빨리 어린 시절에 해결이 돼버리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표현했을 때 잘 들리게 하려면 발음이 영국식 영어 또는 미국식 영어 이런 전형화된 발음에 가깝거나 또는 표현력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표현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발음이라는 거는 모음 발음이 한 44개라고 하는데 한국인이 주의해야 될 발음은 한 20여 개 되거든요. 그것만 초점을 두고 몸에 익혀버리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오히려 발음을 익히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문장도 잘 구사하고 어휘도 잘 구사하려면 그거는 굉장히 고차원적 영역이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한국어도 그걸 아주 고급스럽게 구사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 유치원 들어갈 때쯤엔 이미 발음은 약간 어린애스러운 발음이라는 건 있지만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 한국인이 몇십 년 영어한 것보다 미국의 유치원생이 발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도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익히냐면 문어체 영어를 익히잖아요. 어휘하고 문장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걸 학창 시절 내내 해야 되죠. 그만큼 어휘, 문장을 익히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발음은 거기에 관심을 주고 집중만 하면 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청소년기인 제 딸아이한테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발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에 배는 기술이어야 되다 보니까 한참을 제가 가르쳤을 때는 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컨대 그 마술사를 영어로 magician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magician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저희 딸아이도 분명히 예전에 magician 잘해서 제가 칭찬해 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옷이 아니고 앞에 시옷이 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은 많이 반복하면서 몸에 익혀야 됩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익혀버리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하려는 거는 슈아 사운드라고 하는 건데요. 슈아라는 말이 저도 이번에 이제 컨텐츠를 마련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유태인 어원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다, empty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슈아 사운드를 만드는 건데요. 이를 거울 대칭으로 본 발음 기호인데요. 이게 액센트가 없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발음이 됩니다. 이 슈어 사운드를 표시하는 영어 스펠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의 모든 모음 철자가 액센트가 없기만 하면 이 슈어 사운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슈어 사운드를 들어가기 전에 영어에 있어서 액센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한국인인 만큼 습관사 강세를 차등화시키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액센트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 자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또 액센트가 없는 경우는 심지어 그 발음이 안 들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음할 때도 액센트가 없어야 되는데 강세를 주게 되니까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들을 때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액센트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옆에 이제 미국인이었던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나라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퍼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혼동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맥을 보니까 이게 네팔이었던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못 들었냐면 액센트가 펄에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네는요, 우리는 네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너 펄 이런 식으로 해서 액센트가 없는 너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너퍼 할 때 그 너 사운드가 바로 슈아 사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액센트가 없는 단어들이 이렇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제가 제 딸아이랑 명동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 집 있잖아요. 마침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외국인 손님들 많잖아요. 저희가 먼저 타고 출발을 못하게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희 보고 go ahead 그랬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는 go ahead라고 들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근데 사실 저도 기억을 환기시켜 보면 정말 go ahead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go ahead니까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표현을 몰랐다면 저도 아마 head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액센트라는 게 있고 액센트가 없을 때는 슈아 사운드로 처리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아 사운드 외에 또 액센트가 없는 소리가 짧은 이 또는 낮은 이 소리가 있거든요. 짧은 이 소리가 except 이럴 때 쓰는 이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슈아 사운드보다는 조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액센트가 없는 발음으로서 주목하기보다는 긴 이 하고요. 짧은 이 요거를 구별할 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치 하면은 복숭아잖아요. 근데 피치 하면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피치 하잖아요.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영어 단어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하고 싶고요. 오늘은 슈어 사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슈어 사운드는 어를 뜻하는 영어 스펠링이 아예 없는 만큼 모든 영어 철자가 대립구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에 A, E, I, O, U라는 게 있으면 발음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철자만 그렇게 될 뿐이고 그게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액센트가 없는 경우에 슈어 사운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제가 예를 들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되게 아는 단어들이고 쉬운 단어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습관이 돼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철자대로 발음을 해서 틀리기 쉬운 경우들을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경우가 A일 것 같아요. A를 우리는 꼭 R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슈어 사운드 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또 흔한 경우가 영어에 O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액센트가 없을 때는 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꼭 O 이렇게 발음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저도 사실 의식하지 않으면 틀리고요. 저희 딸아이 가르치기 전이나 또는 이런 컨텐츠 준비하기 전에 저도 습관적으로 틀렸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영어의 I 사운드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E라고 꼭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슈어 사운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어 E 사운드인데요. 우리도 이걸 역시 습관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더 있네요. 철자로 U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어로 우리 한글어 표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몇 개 기타 철자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A부터 해볼게요. abou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딸아이가 어떤 영어 가사를 보면서 어퍼스트로피만 쓰고 about 쓰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about인데 어를 생략했다는 거거든요. 생략했다는 얘기는 발음을 안 한다는 얘기도 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about 이렇게 의식을 하지만 원어민들은 about만 해도 그게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head 있죠. 이 경우도 어를 거의 발음 안 한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analysis 할 때도 약하게 맨 앞에 A 사운드가 처리됩니다. 바나나 우리는 다 발음해 주잖아요. 근데 슈아 사운드로 처리를 해서 banana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강세가 있는 A만 제대로 발음이 되고 다른 나머지 두 개는 발음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화책 주인공 이름이죠. 신데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데렐라 이렇게 맨 끝에 A가 굉장히 가볍게 처리됩니다.
외래어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이렇게 하잖아요. 데이터 이렇게 해야 맞겠고요. 또 초신성을 네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뷸러 이렇게 처리돼야 맞습니다. 소파 있죠? 소파 그러잖아요. 그 소파 이렇게 돼야 되고요. 탄산음료 소다가 아니라 소다. 그 다음에 신성 nova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 앞에 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우 이렇게 sofa, soda, nova 이렇게 해야 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라 이름인 경우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Korea가 됩니다. 앞에 O를 어로 발음하고요. 맨 끝에 A도 어로 발음을 합니다. 영어 단어에 career, 경력을 뜻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 귀에는 이게 코리아랑 참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또 우리 이탈리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Italy 이렇게 발음하고요. 또 미국에서 큰 주인 캘리포니아 우리 이렇게 하지만 캘리포니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A라는 소리를 강세가 없을 땐 어로 처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아들면 우리가 들을 때도 발음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O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그러잖아요. 근데 컴퓨터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today 우리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today 이렇게 발음합니다. 옛날 유명한 노래 존 덴버의 Today While the Blossom 있잖아요. 제가 의식하지 않을 때는 today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의식하면서 들으니까 today라고 발음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리는 거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발음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음운으로 필터링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틀린 채로 그게 고정이 된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를 쓰는 것인데 O가 뒷부분에 나온 거 있네. pilot 하고요. button 단추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국가 nation 해서 nation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lemon 이렇게 되고요. protect official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영어에 I가 있는데 액센트가 없으면은요, 숏 사운드로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모음이 없어가지고 음절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I를 꼭 그 표시를 하다 보니까 E로 발음을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럼 물론 액센트가 없이 발음하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E를 발음하다 보면 원어민들한테는 액센트가 있는 단어처럼 들려버리는 게 때문에 부정확하겠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패밀리잖아요. 저도 사실은 최근까지도 패밀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family 이렇게 되고요. 어를 없애버려 가지고 심지어 family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뜻의 civil 이 맞는다는데 우리 civil 이렇게 많이 틀려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연필이 pencil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주의해서 pencil 이렇게 약하게 발음을 해줘야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영어의 E 사운드인데 슈아 발음기호가 이 E 사운드에서 왔겠죠. 많이 쓰는 정관사 더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taken, given 이렇게 과거 분사에서 en이 들어가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타를 camel 그러잖아요. 근데 camel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요. 다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different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나라 이름에 있어서 NE 있죠. 그게 N하고 숏 사운드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 사운드인데 U 사운드는 그래도 우리가 어로 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볼게요. support 이걸 우리가 잘 할 것 같아요. supply 이것도 어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success도 잘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초점 focus 이것도 우리가 잘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박물관을 뮤지엄 그러잖아요. 근데 뮤지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큰 언어형 경기장을 콜로세움 우리가 U 소리를 우로 꼭 우리가 발음을 해주잖아요. 근데 칼라시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셔 사운드라는 거는 발음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발음을 오히려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노자 사상에 빗대서 무의의 도라고 생각을 하셔서 셔 사운드를 이해하시면 영어 발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